이 영상은 워닝 로보틱스의 경쟁자인 생추어리 AI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일한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 정도의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가성비와 표준화를 잡은 워닝 로보틱스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과연 워닝홀딩스의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건지, 경쟁사와 굳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장벽을 구축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로봇 시장은 미국의 1850년 서부 골드러시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라든지 이제 구글, 아마존, 피규어 AI 같은 이러한 빅테크 거인들이 지금 휴머노이드라는 이 금광을 찾아서 미친 듯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금광은 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금광을 캐기 위한 곡괭이라든지 청바지는 무조건 팔립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손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추가적인 R&D 비용, 수년의 시간,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로봇손을 개발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워닝홀딩스의 경쟁자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 나타나서 로봇을 개발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빨리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를 누적을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손으로 알레그로 핸드로 큐브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이 돌리는 거 하나하나도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로봇 손에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1000만 원짜리 하는 알레그로 핸드를 사서 학습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 스탠다드, 표준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현재 미국 연구실의 리얼한 풍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닝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로봇계 레고블록이자 필수 소비재로, 필수재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자들도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겠죠.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생추어리 AI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경쟁사가 있어요. 어디다? 섀도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이제 섀도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로봇 손 한 짝에 1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1억입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성능도 좋습니다. 뭐가? 알레그로 핸드가. 그래서 지금 알레그로 핸드가 범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보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로봇 손에서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금 먼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지만은 촉각 센서 기술 디짓 360이죠. 이거를 이제 상용할 파트너로 워닝홀딩스를 로보틱스를 지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에 있어가지고 가장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선두주자다? 그만큼 학습 데이터, 피지컬 AI의 학습 데이터를 가장 많이 지금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봤을 때 중국산 쓰지 마라. 그러면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 자국 아니면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가격은 미국 애들이 좀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효율, 과연 이제 미국 쪽의 로봇손이 더 잘 움직이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테슬라 옵티머스의 핸드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 손만 따로 팔진 않아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테슬라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3의 이 손을 쓰려면은 테슬라의 로봇을 통째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 스타트업이나 연구소는 테슬라 부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즉 B2B 있죠. B2B 상용 부품 시장. B2B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테슬라 손을 쓰려면 테슬라 로봇 한 대를 통째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누적된 학습 데이터가 알레그로 핸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다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손만 팔지는 않아요. 그냥 세트로, 로봇을 한 세트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워닉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학,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오픈소스 표준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금 학습 데이터가 쌓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와의 협업도 뭐 기술 제휴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메타도 스마트 글래스죠. 스마트 글래스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타가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로 로봇 손의 초기 시장 점유율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워닉홀딩스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로봇 행정 명령은 미국 또한 로보틱스 산업에 올인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피지컬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금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금광인데 사실상 이제 워닉홀딩스, 워닉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뭐다, 여러분들? 금광을 캐기 위한 인부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 같은 이러한 물품을 파는 역할이다. 이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골드러시 때.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누굽니까? 무기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미국이 로봇 전쟁을 벌일수록 그들의 손에 쥐어질 무기는 원익의 것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원익은 여러분들 휴머노이드에게 있어서 무기 상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뭐 추가적인 조정을 암시하는 요 캔들이 지금 발생을 했었지만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세에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발 작용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그냥 밀렸어야 됐어요. 그냥 밀렸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한 발사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결국 스토리는 직전 고점을 때린 후에 2차적인 추가 시세를 이어나간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워닉홀딩스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이유인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워닉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딱히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지금 그런 건 없어.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타 법인의 움직임이에요. 왜? 이들은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자 입장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웬만하면 주식 안 삽니다. 근데 내부자들이 지금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 봐도 비디오 온 게 직전 고점 돌파하고 2차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뽑아준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워닉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비싼 수업료는 돈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뻔히 터지는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